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되어가는 이들에게 정말 청년들 또 대학생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나 과정을 생각할 수 있기에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성령을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도 제가 알기로 한 54년생쯤 아마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벌써 60대 중반 그렇게 됐겠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성령이 유명했습니다. 성령이 뭐 또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에는 성령이 아주 그 성령 나온 영화가 우리 방송에 아주 단골 메뉴였죠. 그런데 사실은 성령 이전에 이소룡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소룡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 이소룡 영화 중에 뭐 그 멋있는 게 많이 있어요. 용쟁 호투가. 이 이소룡이 철학과 출신입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이분이 뭐 홍콩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전공이 철학과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소룡 평전이나 이소룡 그 다큐에 보면 나와요. 한마디로 그 이소룡이 그때 말했던 물은 노자에 나오는 그 물의 사상의 상선약수라고 하는 그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모르니까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 물처럼 되세요, 이런 얘기를 방송 중에 나와. 물은 이렇게 앞에 그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서 흘러가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뭐 그런 쭉 얘기를 이제 노자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방송에, 미국 사람들에게. 이소룡은 뭐 보통 사람하고 달라. 이소룡은 연구할 게 굉장히 많고, 앞으로 저도 또 기회가 있으면 이소룡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이소룡이, 그때는 성룡은 이제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소룡이 참 아쉽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이소룡이 73년에 죽었네. 그러니까 거의 이소룡이 한 40년생 정도 되고, 지금 살아도 이소룡이 80살이 안 됐습니다. 물론 뭐 이 강의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80살이 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정말 33살 뭐 이런 아주 막 33, 4 이 최고의 때 이소룡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이제 그 이소룡의 시대는 갔는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로 딱 넘어가면서 성령이 이제 대세가 됐어요. 성령이 이제 막 근데 이소룡의 영화에 그 용쟁 호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성령이 엑스트라로 나와요. 이런 거 참 재밌어요. 요즘은 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당시 막 10대 나이 어릴 초창기 막 이제 방송에 막 얼굴을 들여놓을 때 이때 엑스트라로 이소룡한테 덤벼들다가 다 이소룡한테 이제 제압당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잠깐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소룡이 이제 이 성령을 좀 키워줬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잘해주고 뭐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소룡 이후에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길게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아주 긴 세월 영화로서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죠. 근데 이제 이소룡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더 멋있죠. 절대적이고. 이소룡은 뭐 지금도 우리가 UFC 같은 UFC가 뭡니까? 얼티메이트잖아요. 최고, 아예 막 룰도 룰 최소한의 룰, 반칙 이런 거 빼놓고는 뭐 복싱이든 태권도는 이런 싸움하고는 또 거리가 있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모든 무술이 다 합쳐져 가지고 마음대로 반칙만 안 하고 싸울 때 최고 얼티메이트, 누가 제일 강한가를 가리는 게 이제 UFC잖아요. 저도 이거 팬입니다. 근데
지금도 UFC 하는 사람들은 이소룡 얘기를 계속 해요. 이소룡이가 키가 이제 뭐 아시아 계열이니까 한 73,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도 이소룡이 만약에 헤비급이나 이런 사람하고 만약 UFC 붙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절대적이니까 그게. 근데 이제 아직도 뭐 이제 그런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또 UFC는 이종 격투기 같은 데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소룡 앞에 최배달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있죠. 그 가라데의 무술 실력을 가지고 뭐 황소하고도 싸우고 뭐 이런 그 최영이라고 하는 그 이종 격투기의 완전 오리지널 원조가 있고, 그 밑에 그 다음이 이제 이소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소룡과 과연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맞짱으로 UFC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얘기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소룡은 영화다.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영화로 다 생각해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이소룡의 무술은 지금 UFC 나와도 된다라고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이소룡이 절대적이고, 성룡의 시대가 있었지만 이소룡은 끊임없이 레전드, 전설로 남아서 계속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성룡은 이소룡하고는 좀 계열이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소룡의 길이 있고 성룡의 길이 있다면 저는 성룡의 길을 선택하고 싶고, 또 성룡의 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소룡은 이거 그냥 절대적인 존재죠. 절대적 존재. 거의 위인 이렇게 하여튼 전설 이런. 성룡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죠. 평범한 캐릭터입니다. 평범한 캐릭터가 성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어렸을 때는 절대적인 존재가 멋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두 사람 빼놓고는 절대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 육군 참모총장, 절대적인 사람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무협지, 이소룡 영화 이런 데 나오는 게 절대적인 존재. 모든 사람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영웅이 나오는데, 그런 무협지나 영화에서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존재를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장풍에서 그냥 손에서 바람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날아가고 그냥 좋아할 뿐이지, 사실은 모두가 평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게 되면 성룡이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성룡의 영화는 이소룡 영화까지는 절대적으로 강력, 슈퍼, 울트라 초강력 존재지만 성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룡은 강력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또 모자란 캐릭터도 있어요.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진짜 좀 평범한 듯 모자란 듯 하면서 이소룡처럼 애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제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근데 기본은 되지요. 그러면서도 맞고 이제 끝나려고 할 듯한 위기를 겪다가 이러면서, 그러나 결국 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많이 받아요. 이소룡은 절대적으로 혼자서 하지만 성룡은 만약에 버디라고 하는 버디, 친구들 같이 등장하는 그런 친구들, 옛날에는 홍군보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또 미국 영화에도 보면 버디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동료와 함께 이렇게 해서 악당들을 제압하고 마지막에 이제 승리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캐릭터다. 그리고 성령이 생존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길게 남을 수 있었던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소룡은 전설이잖아요. 전설은 잠깐 반짝하고는 영원히 남습니다. 전설이 긴 시간 존재하면 그건 전설이 아니죠. 전설은 아쉽게 존재해야 됩니다. 잠깐 동안. 이소룡은 그 이소룡에게 맞는 절대적인 전설적 존재로서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룡은 긴 시간, 그가 정말 어린 나이부터 지금 이제 60대, 이제 70을 바라본 그런 나이까지도 꾸준하게 활동하고 사람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존재할 수 있었던 정말로
길게, 이소룡은 굵고 짧게 갖고 성령은 평범한 듯 하면서 긴 시간 사람들에게 여운으로 잔잔한 깨달음으로 남아있으면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활동하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잠깐 살다간 이소룡이나 또 저희들이 좋아하는 체 게바라나 이런 그 전설적인 절대적 존재도 있지만 그러나 평생의 삶, 인생은 장기 레이스, 마라톤의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일찍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한평생의 삶을 기승전결로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21세기에는 수명이 연장돼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수명이 연장된 것으로만 마무리돼서는 비극이 될 수 있죠. 연장된 수명만큼 활동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 긴 삶을 두고 생각할 때는 성령이라는 존재는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성령학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상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정말 우리들에게 남는 것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도 아니지만 어쨌든 언제야? 2010년 되겠네요. 2010년에 성령의 영화 중에서 대병소장이 있습니다. 저 이 영화 굉장히 잘 됐다고 봐요. 대병소. 그 뭐냐면, 쫄병. 이 성령이 쫄병, 그 쫄병으로 나와요. 아주 사소한 쫄병.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 사소한 쫄병이, 전쟁터에서 쫄병이 주인공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쫄병이고, 마음도 뭐 그렇게 넓고 뭐 이렇게, 그런 성자의 마음도 아니에요. 쪼잔한 마음, 소시민의 마음, 가장 그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 쫄병의 마음이 대장보다도 더 높고, 나중에 정말로, 나라의 그 임금님보다 더 고귀한 그런 모습을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 영화를 저는 굉장히 아주 성령에게도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무술 영화는 그 주인공의 그 무술 실력에 대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성령은 이제 이때 되면 자기도 나이가 이제 들고 예전 몸도 아니겠죠. 그러면서도 이 영화에서 쫄병의 역할을 하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들을 전해줘요. 물론 이 영화에는 우리 한국 사람도 나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 성령의 캐릭터는 장군이라든지 무술 고수라든지 절대 지존이 아니고 평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살면서 하나의 좋은 결과물을 이루어내는 캐릭터. 이게 바로 성령의 캐릭터고, 저는 이런 캐릭터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소룡은 영웅이라고 그랬죠. 영웅은 뭡니까? 영웅은 그 절대적인 자리잖아요. 절대적인 자리. 그 영웅은 항상 정말로 처음 끝까지 멋있지 않습니까? 그 영웅은 항상 우리는 이상적인 존재일, 때때로 우리의 재미를 또 돋구어주고, 때때로 또 아쉬운 우리들의 마음에 또 그래서 청량제가 되어주는 존재가 영웅인 것이지,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영웅이라는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세계 모든 위인도 결코 영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해 줄 뿐이지, 그 개인의 삶은 바로 개인이고, 한 사람에서 시작이 돼서 어떤 기회나 여건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영화에는 저는 그런 얘기를 붙이고 싶습니다. 성령 영화에서는 모든 존재는 귀하고 의미 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귀하고 의미 있다. 성령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전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성령 영화의 캐릭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렇다고 보면, 모든 존재는 비록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약해 보이고
모자라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존재는 귀하고 의미 있다. 비록 그가 영웅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쪽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영웅을 좋아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영웅 좋아하시는 분은 영화 배우를 하세요. 연극 배우나. 거기에는 영웅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영웅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그 영웅의 모습을 이렇게 연기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초등학교 때 그냥 뭐 장난칠 때 맨날 이소룡 흉내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소룡 흉내를 내고 다녔는데 아이고 제가 나이 들어서 40, 50 넘어가는데도 이 코미디나 이런 데 보면 이소룡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건 영웅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에서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NG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우리 NG는 알죠? 좋지 않다, 뭐 not good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제대로 된 용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뭐 이제 그런데 어쨌든 NG라는 얘기를 우리도 이제 쓰니까 오늘도 이제 NG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성령은 그 사람 영화 끝에 이제 우리 자막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반드시 저는 이거를 청년들에게 보라고 얘기해요. 영화 끝나면 그냥 바로 나가지 말고 그 주제 음악이라도 이런 거 쭉 나오면서 이 마지막 자막이 쫙 올라가거든요.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영화는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또 누가 후원을 했고 촬영은 어디서 했고 그 영화관에서 혹시 못 보면 자기가 이제 집에서 파일로 볼 때 이런 때는 좀 상세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꼭 보는데 요즘은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 나가버리고 그럼 저 혼자 남아요. 그 굉장히 뭐 특별한 사람 같잖아. 그리고 또 일하는 아주머니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미안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보다 나옵니다. 이제 요즘 여건이 잘 못 보는 여건이. 그런데 성룡 영화가 딱 나오면 반드시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안 나가요. 이제는 관객들이 다 압니다. 뭐냐? 성룡은 반드시 영화 끝에 NG 모음을 반드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들도 이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원조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옛날부터 자기 영화 끝에 자기가 이제 감독으로 만들고 영화를 했을 때 그 끝에 반드시 영화 중에서 NG가 나왔던 장면들을 다 끊어가지고 거기 모아가지고 보여줍니다. 실제 영화에서는 예를 들자면 어디 절벽이나 담벼락 올라갈 때 탁탁탁 아주 멋있게 그냥 날라서 나비처럼 올라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NG 몸에 보면은 탁탁 올라가다 뚝 미끄러져 넘어짐. 막 그냥 넘어져가지고 또 막 사람들이 막 다가오고 막 괜찮아요 뭐 이러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영화 중에는 아주 강력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엔딩에 보면 안 돼 하다가 막 웃겨가지고 웃는 장면도 있고 이게 NG 모음. 그래서 이걸 에필로그라고 그러죠. 에필로그. 영화의 제일 끝에 그 서론이 있고 결론 마지막 그 끝에 에필로그에서 이런 NG 모음을 쫙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과정을 보여주죠. 저는 이제 이 광자에서 계속 과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말 과정이 좋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초연해집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결과는 첫째는 초연해지겠죠. 그러면서도 결과는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집니다. 옵션은 뭡니까? 오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혹시 안 와도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것이 많고 과정에서 내가 성장한 것이 많기 때문에 초연한 마음으로 결과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두 가지로 대하세요. 초연한 모습 그리고 결과가 잘 됐을 때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그것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정 중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NG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과정인 거예요. 과정. 이 영화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노력도 했고 수고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정이 좋았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꽉 실망하고 노무현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뭐 그냥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청소년 축구팀이 얼마 잘했어요. 잘하다가 또 포르투갈한테 지니까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미련 없이 잘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누구에게 지더라도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눈물 흘리더라도 그거는 슬퍼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으니까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지만 나중에 돌이켜 볼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잘했으니, 최선을 다했으니. 그래서 NG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NG를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NG 장면 하나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의미 있는, 재미있는, 소중한 장면으로 바뀝니다. NG가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컷! 저는 뭐 영화 감독 안 해봤지만 컷하고, 왜 그래? 왜 실수하면 그랬겠죠. 또 옛날에는 필름값도 돈이잖아요. 지금은 뭐 다 디지털이니까 관계없죠. 그래도 그 과정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컷할 때는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랬겠죠. 그렇지만 다 끝나고 보면 그거 하나하나가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성령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영화에서 보여준 액션이 가짜가 아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역을 쓰고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스턴트맨도 있고, 그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대역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대역도 쓰겠죠. 심한 장면에서는. 그렇지만 성령이 보여주는 내 액션 이런 데는 실제로 내가 봐라,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실패 막 웃고 그랬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 거다. 오리지널이다. 내 액션 아직도 살아있다. 오리지널이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성령의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령이 아니라도 시행착오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행착오. 여러분, 시행착오를 결코 수치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진지하게 깨닫고 그것으로 준비해와서 했는데 아니야. 그럼 그동안 한 거는 다 그냥 물거품인가? 그동안 한 것은 정말 헛짓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로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NG 이 과정 속에서 더 나은 결과로 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결코 그런 쓰레기라든지 함부로 버리거나 정말로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나쁜 과거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시행착오 속에서 그래도 결국은 더 좋은 일들이 더 나타납니다. 근데 NG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얘기하자면 결국은 성령도 자신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는 조금 멋있고 아무리 성령이 좀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연기를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좀 멋있고 하지만 영화를 찍는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물론 무술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위죠. 그렇지만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잘 다듬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NG의 의미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NG의 투성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처럼 NG를 고상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삶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해석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건을 팩트라고 하죠. 사건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어제 뭘 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프리트, 우리 해석이 어떤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팩트가, 삶이
그 실제 있었던 일이 질적으로 어떤 질로, 어떤 삶이었냐라고 인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팩트에 따라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는 뭡니까? 똑같이 있었던 어떤 사건, 6.25 사건, 무슨 뭐 사건,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역사가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눈으로, 역사적인 그 예리한 자기의 사관을 가지고, 자기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게 해석이죠. 바로 삶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NG 모임이라고 하는 거, 이 NG를 모았을 때 그 NG를 통해서 내 삶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책이 이제, 제 강연에, 이번 강연의 전체 주제가 되어가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어가는 이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자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 어떤 여정을 겪느냐? 과정. 바로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NG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의 그 모습이 소중한 것이지, 결과만 항상 취하거나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결국 나에게는 큰 손해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NG도 NG 모음으로 보면은, NG 모음으로 보면 이게 미담도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그렇죠? 뭐 당할 땐, NG를 할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나고 보면 그 NG가 미담이네. 이런 일도 있었어. 아유 정말, 아유 참 그랬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NG를 볼 때, 우리 NG를 많이 내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장이 됩니다. 우리 거장이란 말이죠. 거장이 되죠. 거장. NG가 많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거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NG나, 단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도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NG를 얘기해야지, 아무렇게나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삼가해야 되겠죠. NG가 많은 사람은 거장 마이스터가 된다. 결국은 우리가 거장이라는 게 수많은 작품을 만들다가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 딱 그 걸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장은 바로 마이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G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내가 못했더라도, 다시 내일, 다음 기회에 다시 할 수 있지. 우리가 이제 오늘 내가 투수가 오늘 그냥 막 두드려 맞아 홈런도 맞고 힘들었지만, 다음 등판이 또 있잖아요. 늘 그런 것처럼 NG는 오늘 못했어도 다음을 또 내가 기대하고 다음에 또 다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마음으로 NG를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최고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스칼렛 오하라입니다. 스칼렛 오하라. 이 스칼렛 오하라가 그냥 자기의 실수나 이런 거로 막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 보면 이제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 끝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뭐 이러지만, 그러나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거야. 이런 대사를 하는데, 여기 대사에 보면, 내일은 tomorrow will be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될 거야. 혹은 will be가 is로 써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여건에 의해서 is를 하더라도 이제 미래적 의미가 들어가니까.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 그렇죠? 아니면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거야. 이런 뜻인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이 훨씬 더 의미가 좋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거니까. 오늘의 NG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이니까, 내일 또 다른 내일의
주어지는 그 기회에 다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오늘 실수했어도 그러나 내일 또 다른 기회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제 NG를 통해서 다시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강의를 이제 끝내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NG를 만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NG가 더 많겠죠? 이것저것 트라이를 많이 하니까 NG도 많이 생깁니다. 나이 들은 노인들은 NG가 자꾸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안 하니까. 가만히 앉아, 신문이나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주는 것만 먹으면 NG가 날 일이 뭐가 있어요. NG는 자꾸 발전하고 과정을 만들고 시도하는 이들에게 나오는 거지. 어쨌든 모든 이들에게 NG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NG를 만날 때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NG야, 내가 나중에 너를 나의 NG 모음집에서 다시 볼 거야. 네? 그런 얘기. 내가 나중에 다시 내 NG 모음집에서 너를 다시 볼 건데 그때 내가 편안하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너를 볼 거야. 그때 다시 만나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 이 강의 시간은 초등학교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성인들을 위한 강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남들 앞에서 그러면 쑥스러우니까 나 혼자 거울을 보고 나 혼자 내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생각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NG 모음함에다가 놓으세요. NG 모음함 여기에다가 NG들을 잘라서 보관해 놓으세요. 옛날엔 필름이 있었으니까 사실 잘라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니까 일부러 파일을 또 잘라서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 NG 보관함을 열 때 흐뭇한 마음으로 그 NG를 조연한 마음으로 볼 때 그때 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귀한 때가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NG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NG를 성령처럼 잘 모아서 마지막에 남들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